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여태까지 정말 오래 오셨습니다. 이제 발달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이 시기에 아이들의 다리를 보고는 우리 애 다리가 굉장히 휘었네, 치료받아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출생 후부터 만 2세까지는 O자 모양의 다리를 걷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양이 만 3세가 지난 후에도 계속된다, 그런 경우에서는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걸음걸이가 너무 불안정하고 또 자주 넘어진다면 그럴 경우에서도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 3세가 되면 이제는 반대로 발목 사이가 벌어지면서 무릎 사이가 붙는 소위 X자 형태의 다리가 되게 되거든요. 만 6에서 7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서서히 성인처럼 일자 다리 모양이 됩니다. 소근육 발달이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젓가락질입니다. 두뇌 발달에 있어서 최상의 훈련 도구죠. 처음에는 큰 물건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작은 것들을 잡는 것들을 꼭 게임처럼 해서 연습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뇌는 일평생 중에서도 만 3세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 정말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때는 좌뇌보다는 우뇌가 먼저 발달을 해요. 아시다시피 우뇌는 주로 감정, 정서를 담당하기 때문에 상상 속의 표현들을 더 잘 이야기하게 됩니다. 엄마들한테 공주 같다, 뭐 같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거든요. 이럴 때는 맞장구를 쳐주세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유머 감각도 같이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과도 잘 지내게 되어 있어요. 혼자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상호 교류를 하면서 놀게 되죠. 하지만 그 놀이 안에서 이제는 친구들 간의 갈등도 겪고 서로 돕고 하면서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때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이지는 마시고요. 뇌의 자극 그리고 구강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키워주세요. 이런 습관은 침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충치를 예방을 해주고 또 면역력을 높게 해주는 부가적인 기능도 있답니다. 이제 아이들은 키가 1m를 넘어서 큰 아이들은 121cm 정도까지 크게 되고요. 몸무게는 17에서 25kg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만 5세가 되면 아이의 키가 정상 범주 안에 드는 것보다는 얼마나 크는지, 1년에 얼마나 크는지 그 속도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1년에 4cm 이상 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혹시 1년에 4cm가 안 되게 아이가 크고 있다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래에 비해서 키가 작은데 10cm 이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서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뒤처리를 하는 것도 조금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대변 처리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요. 그래도 화장실 습관을 이때 잘 들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르쳐주세요. 스스로 잘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서는 소변을 잘 닦지 않는 경우에서는 밑에가 짓무르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 후에 소변을 잘 처리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시고 끝나고 손 씻는 습관까지 합쳐서 잘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지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시간의 흐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 이러한 개념들을 알아서 아이들이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 4세에서는 사각형, 네모를 그릴 수가 있고요. 만 5세에서는 삼각형을 보고 그릴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것을 비교해서 더 길거나 뭐가 더 무겁거나 이러한 차이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말도 알 수가 있어요. 만 5세가 되게 되면은 아는 단어가 2000개가 이상이 되게 된다니까 정말로 많은 단어 숫자가 되겠죠. 색깔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알게 되고 숫자도 10가지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학적 개념을 써서 같이 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에 대한 개념들을 놀이하듯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는 성별의 차이도 구분을 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 차이를 구분하고 생식기에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에 관한 동화책들을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아동 간의 성폭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각별히 주의를 갖고 관심을 갖고 또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모방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습관, 특히 손 씻기라든지 정리를 잘하는 습관들도 솔선수범을 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옷을 벗어서 걸어놓는 거, 신발을 예쁘게 벗어놓는 거, 식탁 예절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것들을 어른이 먼저 보여주고 아이와 함께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통통했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몸이 좀 더 야위어지고 팔과 다리가 길어져서 제법 어른 같은 몸이 됩니다. 그래서 만 6세가 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동작들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력 같은 경우에서도 성인처럼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만 6세 정도 즈음이 되면 안과와 청력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 6세가 되면 영구치가 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20개의 유치가 있었던 자리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뒤쪽으로 어금니 2개씩 상하 좌우로 총 8개가 더 나요. 이제 영구치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제가 매번 치아 얘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후회하시지 마시고 양치질 정말 신경을 잘 써주세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문법 구사도 이제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들, 생각들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습관이 이때부터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이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집 주소 그리고 부모의 전화번호도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부모를 잃어버렸거나 손을 놓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외워서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긴 발달편을 마치면서 또 다른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